이번 시간에는 감정 중에서 적대적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대적 감정 그룹은 현대인의 그 보편적 감정군으로서 자부심, 분노, 욕망, 공포와 같은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 평균적 감정 상태를 이 그룹의 각 의식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감정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에너지의 힘이 약하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며 육체적,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지구인의 평균은 용기 이상이지만은 85%가 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부심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 자신감으로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의지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어느 정도 긍정적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비교의식이 강하게 발현되어서 외부적 공격 대상이 되며 타인의 공격에도 취약성이 커서 상처를 쉽게 받는다. 때로는 더 낮은 의식으로 추락할 위험이 큰 것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부정적 의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세는 기술이라는 질투, 남을 깎아내리는, 즉 평준화 전문가라고 불리는 시기심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이 분류의 의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노력 결과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열등한 의식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화를 내는 마음으로써 주체성과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란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자에 대하여 과도한 불평등을 강조하고 자신의 미약한 노력이나 탐욕을 숨긴 채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정의인 양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타자에 대한 자신의 희생, 자부심, 기대 등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요구를 상대에게 강제하려는 의식인데요. 때로는 자신의 오해, 불편, 불쾌감의 표출일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감정에는 격분, 적의, 짜증, 불만, 공격성, 혐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코트 말라키라는 분은 분노를 요거 제가 조금 다음은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타자에 대한 자신의 희생, 자부심, 기대 등을 주장해서 이에 대한 요구를 상대에게 강제하려는 의식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오해, 불편, 불쾌감의 표출일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는 격분, 적의, 짜증, 불만, 공격성, 혐오 등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메코트 말라키라는 분은 분노를 자기 죄송합니다. 분노를 자기의 상처가 흘리는 피라고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자신과 타인에게 큰 불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에 대한 한 예가 중국에 불경을 전파한 쿠마라섭이라는 그 아주 고성이 있죠. 공명조가 그분이 제창한 공명조가 생각이 나는데요. 공명조는 머리가 두 개인 새로서 서로 밤과 낮을 달리하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다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먹고 결국엔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분노라는 것이 나를 죽인다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삶에서 분노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분노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방법은 상대편에게 기대, 인정, 희생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대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강제로 구하는 협박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연인 간의 애정관계에서 이런 사유로 많은 공포스러운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말 그대로 정신적, 육체적 욕망으로 사물, 돈, 권력, 명예, 사랑 등 대상을 향한 갈망, 탐욕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외부의 것으로부터 구원이나 만족을 찾고자 하는 의식이 중심에 있는 상태의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호킨스는 일반적 생각과 달리 인간의 속성으로 익숙한 욕망을 의식의 한 레벨로 위계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독특한 분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의 절반만 내려놓는다면 아마도 즉시 몇 단계의 감정, 의식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보다 매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포입니다. 호킨스는 공포를 잔뜩 겁을 먹고 조심스러우며 폐쇄적이고 긴장하고 낯가리고 말도 못하며 미신적이며 방어적이고 위협을 느끼며 궁지에 몰린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불안, 두려움과 같이 자신의 신변에 리스크를 느끼는 것인데요. 신체의 안전이나 보존, 사회적 지위, 재산, 목표 등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 또는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느끼는 감정이죠. 네. 삶의 주변에는 신체에 가해지는 상해, 질병, 죽음, 폭력, 하는 일에 대한 실패, 실직, 상사의 눈총, 주식 등 투자 자산의 급변, 손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사회적인 소외, 바보처럼 보이는 두려움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이 널려 있죠.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신의 욕망, 욕심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욕심을 버린다면은 공포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사는 일을 겁내게 하며 가까워지기를 겁내고 거절을 겁내고 주변의 조롱과 비판을 겁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맞선다는 것은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에 식구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라는 분은 두려움을 없애는 한 방법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즉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행하지 않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차지하는 불안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누구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은 즉시 연락을 함으로써 전화를 하지 않고 지연된 시간 동안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한다는 것은 대처하는 것이므로 심적 불안은 적어도 거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 감정 중에서 적대적 감정에 해당하는 4개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